DMZ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DMZ팀의 최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MZ팀의 조장 김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성팀 이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천성팀 한정우입니다. 인도는 저희 이제 DMZ팀부터 인도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기 이성 교제의 스킨십은 포옹이나 뽀뽀 등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성관계 등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하며 교육이나 사회적 편견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를 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발표해 주시죠. 네, 청소년 이성교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이성교제에 반대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에릭슨의 사회심리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론 4단계에 따르면 12세에서 20세 이전까지는 잠깐만 인론이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청소년 이성교제에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의 의견으로 나뉘어지고 있죠. 그러면 먼저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DMZ팀부터 청소년기의 이성교제가 찬성인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이성교제는 깊은 관계 연애보다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성 간의 관계와 서로 친밀함을 맺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시야의 확대를 겪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하는 팀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청소년 이성 교제에 반대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에릭슨의 사회심리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론 4단계에 따르면 12세에서 20세 이전까지는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느라 역할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을 파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성교제 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의사결정, 충동조절, 장기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아직 완성된 시기가 아니고 성장, 성숙하는 시기이기에 다소 충동적이고 위험을 따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청소년이 심한 감정 기복 등으로 겪은 잘못된 이성교제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데이트 폭력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설문조사 중 고교생 11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성교제 중 폭력을 경험한 고교생이 무려 22.6%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엄연한 범죄이고 당한 청소년의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성교제 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성적인 교제는 청소년 자기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불건전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성자아 발달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청소년 임신이 있습니다. 청소년 임신은 0.2%에서 0.3%인데 결코 이는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임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즉, 비록 임신을 안 하게 된다고 해도 만약 하게 되었을 때 그 뒷감당은 온전히 청소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청소년은 아직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키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 잘 못한다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 이성교제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청소년 이성교제로 임신을 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사람들의 사연을 보는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돈 문제 혹은 가정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성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신이나 성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할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들끼리 사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면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음에 대한 다툼은 서로 만날 때 외에도 충분히 학교 생활 속에서도 공부를 할 때에도 생각이 날 수 있고 이는 감정에 잘 휘둘릴 수 있는 청소년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본 여러 가지 사례로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판단했을 때 청소년 이성교제가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단점입니다. 꼭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성교제에 집중하다 보면 학업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저희 팀은 청소년 이성교제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DMZ 팀에게 사회자가 질문하겠습니다. DMZ 팀은 청소년 이성교제에 찬성한다고 주장하였고 아마 사회자가 알기로는 청소년 이성교제보다는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할 때 스킨십에 대해서 좀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스킨십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성교제를 찬성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한번 네.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오히려 연인으로서의 갈등을 겪으면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손잡기나 가벼운 접촉 등은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영향, 이제 스트레스의 감소 등을 줄 수 있지만 청소년기의 성관계 등 과한 성적 스킨십은 오히려 나쁜 점을 많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한 성조숙증 및 작은 신장 또는 성교육 미숙으로 인한 성병, 질염, 부인과 질환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스킨십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영상물 등급 분류를 참고했습니다. 15세 관람가 같은 경우에는 신체 노출이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성적 맥락과 무관한 경우를 허용하고 있고 12세 관람가는 성적 맥락과 가벼운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으며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이 허용됩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은 시청각적인 것에다가 상호작용까지 가능하고 후각이나 촉각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므로 직접 경험한다고 가정하면 뽀뽀, 손잡기, 포옹 등은 12세 청소년에게도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키스나 성관계 등 굉장히 수위가 높은 성적 접촉은 15세 또는 성인부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청소년 이성교제의 찬성과 반대로 조금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찬성팀이 먼저 BMG 팀에서 하는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 등급 영상을 기준으로 스킨십 정도를 정하셨다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15세 영화 중에서도 뭐 키스 장면이나 이제 몇몇 영화 같은 경우엔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영상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일이 아니므로 현실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물 또한 시청각적인 자극 또는 게임물 등급 분류 같은 경우에도 상호작용 여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민해서 결정한 결과물인 만큼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BMC팀의 이야기는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라 네, 참고사. 지표를 쓸 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분류를 해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다른 반론 있어요?
아까 일론을 하실 때 스킨십을 하면 약간 가벼운 접촉을 했을 때 청소년이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청소년 스킨십 같은 경우 YTN 사이언스의 보도에 의하면 스킨십 등을 통한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우울감의 감소와 스트레스 감소, 특히 자살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스킨십이 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네. BNCTV 찬성팀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말하실 때 갈등이나 감정 기복 이런 것도 좀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수에만 그런 건지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가하자면 정확히는 감정 기복이나 갈등이 이성교제 시에 굉장히 심해진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으로 인한 학업에 집중이 안 되고 또 평상시에도 생각이 나는 건 친구 사이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이성 교제를 했을 때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보통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동성 친구와의 약간 그런 관계보다는 조금 더 서로를 더 소중하게 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 친구와 싸우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친구랑 싸웠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랑 싸웠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이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청소년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반대한다고 해주셨었는데요. 성적 자기 결정권의 경우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은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의 성관계를 제한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키스나 가벼운 성적인 접촉 같은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법원의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키스나 포옹 같은 적당한 선의 스킨십은 이제 가능한다 하셨는데 저희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청소년 임신과 관련해서 말을 하게 되면 청소년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땐 보통 성적 자기 결정권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반박에 대해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 사회자를 잠시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오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회자가 중간에서 지금 중재를 하겠습니다. 성관계에 국한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범위는 뭐 스킨십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가능 여부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 3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그 인간의 권리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행위라든지 하나의 범주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오류를 조금 사회자가 지금 수정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는 상당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이성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학생들과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은 범주에 국한시켜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정리가 됐을까요? 네. 자, 그다음에 또 반론 있으면 서로 이제 반론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론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동성 친구보다 소중히 대하고 이성 교제 시에 동성 친구보다 소중히 대하기 때문에 감정이 더 격렬하게 느껴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주셨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감정적인 싸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감정적인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이후 더욱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커플끼리 싸움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안 좋은 결과로 본다면 헤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쪽으로 더 성숙해질 수도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반론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론해 주세요. 자, 상태에서. 아까 저도 영상 등급에 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영상 등급에 대해서 약간 스킨십을 분류하실 때 15세에서 성인까지는 키스랑 성관계가 들어간다고 이건 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서는 성관계랑 키스 정도는 뭐 성병이랑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기에 가벼운 접촉까지만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주장은 그 앞에 내용과 맞지 않은지 질문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등급을 기준으로 볼 때 확실하진 않지만 대다수의 영상물들을 참고해서 기준을 나누어 봤었습니다. 15세 관람가의 경우 키스 등 그런 행위들은 자주 노출이 되지만 성관계의 경우 저희는 성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론 더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자, 그러면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자, 마무리 발언은 DMZ 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서 오히려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과 성숙한 연애를 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이성 교제에서의 스킨십은 성관계 등 과한 스킨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청소년 이성 교제에 반대합니다. 그 근거로는 에릭센의 사회 심리론에 따라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다소 충동적이고 위험을 따르는 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것이고, 둘째, 잘못된 성적인 교제는 청소년 자기에게 성병이나 질환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로 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성 친구끼리 서로 생각과 감정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 그 감정 소모로 이어지는 학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청소년 이성 교제에 반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당청객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분 계십니까? 질문 없나요? 너무 잘 질문 없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1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